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삽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뉴스 보는 것도 재밌고, 특히 제가 기다려지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어떤 대응을 할까가 저는 굉장히 되어집니다. 어떤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기대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동훈 후보자를 보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아, 제2의 노무현 탄생, 제2의 스타 탄생이다. 저는 지금부터 이러한 기대가 되어집니다. 제가 왜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기다려지고 한동훈이 스타 탄생 제2의 노무현 탄생이 아닌가 하고 기대되어지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짧은 제가 일화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이죠. 1988년 그 올림픽이 있던 해죠. 50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즉 정권 유착 비리, 즉 전두환 대통령, 정주영 회장, 장세동 이런 분들을 청문회에 불러내가지고, 정권유착 비리 청문회에 불러내가지고 이들을 취조하듯이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권 유착 비리이기도 하지만 또 5.18 민주항쟁운동 진상규명도 같이 진행이 됐었죠. 이것은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이 됐지만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야당의 이 청문회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친구인 전두환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내도록 노태우 대통령이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주영 회장, 전두환 대통령,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이 청문회에 불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청률이 무려 80%를 육박했었습니다. 얼마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으면 청문회 시청률이 80%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곤란하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모른다, 기억 안 난다가 지금도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청문회에서 계속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나쁜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스타가 된 사람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죠. 저는 그때 정치에 잘 몰랐습니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30대 후반쯤 됐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 청문회를 보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때 초선 의원이었으니까 처음 보는 조금 촌티가 나는 듯한 그런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청문회에 나온 그 사람들, 뭐 장세동이나 뭐 전두환 대통령이나 정주영 회장이나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질문 의도가 파악이 돼야 답변을 할 텐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궁지로 몰아넣는데, 야, 저 사람 실력 자기 실력이야? 보좌관 실력이야? 질문지를 누가 만들어준 거야? 노무현이라는 초선 국회의원의 실력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무현 그때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이광재 의원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한 3-4시간 제가 여의도 그 충무빌딩 지하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 실력이 대단했고 청문회 스타로 떠올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구체적으로 했냐.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노무현 고 대통령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로 일관하니까 본인의 명패를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본인에게 그런 명패를 던지고 이런 와일드한 행동이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명패를 집어던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림자를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한동훈 후보자 거침이 없습니다.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같지 않은 공무원, 검사지만 검사와 같지 않은 공무원, 본인의 그 영달을 염려하지 않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것을 무슨 뭐 점잖게 다듬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직구로 다 묻는 말에 피해가지 않고, 인터뷰에 피해가지 않고 다 말합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내 또 뭐 신사도가 또 흠집 잡히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이래서 우리 사회가 비굴해지고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된다. 검사는 검사다워야 된다. 교수는 교수다워야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 틀에 딱 매어 사는데 뭐가 교수다운 거고 뭐가 검사다운 거고 뭐가 공무원다운 겁니까? 옳은 길을 가고 옳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나 누구 뭐 직업에 상관없이 가야 될 길이지, 다웠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 시키고 위선 떠는 게 다운 겁니까?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는 굉장히 논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죠. 그리고 그 논리에 맞게 언어 구사력이 뛰어납니다.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데 그 언어를 유창하게 고급 단어를 써서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갖춰야 쉽게 설명을 하고 그 얘기가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귀에, 국민들 귀에 쏙쏙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나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누가 됐든 고위직이 됐든 선생이 됐든 교수가 됐든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아닙니까? 솔직하지 않으면 이러한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솔직하고 실력이 있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망가지고 욕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손해 이익에 대한 잔계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 파괴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잔머리 굴리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으로 똘똘 뭉쳐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좌파들 논리를 번번이 깨부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통쾌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받던 명패를 던지면서 왜 질문을 하는지 모를 정도의 고도의 질문을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제2의 노무현 스타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할은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격의 입장에 있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수세 입장에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낸다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상의 스타가 탄생할 수도 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